네, 이번에는 승리의 전반학 코너입니다. 오후장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종목을 뭐 피해야 되는지 정과 반을 통해서 합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조기준 매니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도 뭐 그랬고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 이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그리고 오늘도 사실 좀 많이 약세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네. 오늘 시장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지금 이제 2,600선을 안착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네. 아직까지 지금 현재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미국의 CPI 지수 나오면 이제 미국 결정에 의해서 우리 지수가 이제 내일 옵션 만기 아마 2,600선에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월화 크게 움직이면 이제 수목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옵션 만기 주간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 이제 그래서 테마주 종목으로 많이 급등락을 하고 있고 이제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정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한 2,600,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상승 어느 정도 강보합선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좀 약간 좀 뭐라 할까 쏘쏘한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도 오늘도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해운주도 움직이고 뭐 원자재 관련주도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잠시 뒤에 한번 정반합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반합 오늘은 좀 원래는 둘이서 하는데 아마 오늘 셋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서원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복 대신 이렇게 네. 예쁜 원피스로 네, 1시간 함께 그렇죠. 하게 네.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그렇고 교관님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가지고 목이 많이 쫄립니다 지금. 네, 신투리라는 프로그램 명이 아주 큰 그림은 수혜자라고.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네, 어색하신가 네. 봅니다. 네, 사실 오늘은 제가 또 활력소도 되어드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낱낱이 한번 제가 질문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주식시장에 새로 편입한 주린이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주린이 분들은 어제 같은 큰 조정 시장을 처음 겪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아끼는 네. 섹터의 질문입니다. 바로 해운주인데요. 오늘 또 BDI 날개 달고 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본격적인 전환점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저희가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빨간색이 정이고 네. 파란색이 반이죠. 반이라고 좀 보시면 돼서 동시에 누르겠습니다. 네, 본격적 네. 추세 전환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두 분 다 아니시네요. 네. 저는 정. 괜찮다. 오. 네. 빨간 게 정입니다. 빨간색이 정이고. 네, 제가 또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아유, 전투주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네. 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임시적으로 하는 날에 처음 시도하는지 참 어려운데, 관련된 부분도 해운주 저도 정이고 우리 매니저님께서도 정의하셨는데 해운주를 왜 좋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BDI 지수는 지금 현재 오늘 2,900인데 100포인트 네. 정도 떴는데 원래 4,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이제 BDI 지수뿐만 아니라 해운주에는 이제 컨테이너 지수라고요. SCFI라는 지수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또 상승을 했다가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실 기업들 실적을 보면 HMM, 페노션, 뭐 대한해운, KS 해운 보면은 실적이 철강주만큼으로 PER이 3입니다. 2도 되고요. 맞습니다. 네. HMM이 2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실적은 좋은데 지금 거의 9조에서 10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6억 주나 넘는 시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못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물량과 더불어 페노션, 뭐 대한해운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는 실적은 좋으나 아까 BDI 지수가 올라가서 물론 올라간 것도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사실 대장주가 없습니다. HMM이 대장으로 가져야 되는데 시비 물량을 산업은행과 해운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네. 해운진흥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6억 주나 되는 물량을 사실은 전환하면 전환할 수도 없는데 사갈 네.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소각하거나 상환을 하면 될 텐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주식 수량 때문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HMM이 가준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오늘은 이 종목보다는 그 태웅 로직스라는
내륙 운송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승의 BDI 시점으로 상승한 게 아니고 100%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와 더불어서 KCTC, 한솔 로지스틱스, 동방도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PER이 3입니다. 2, 3.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상 운송뿐 아니라 내륙 운송,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그 컨테이너라든가 야적장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트레일러로 나르는 실적도 좋기 때문에 지금 동방, KCTC, 태웅로직스, 한솔 그리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는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뭐 사실은 해운주 자체가 너무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어찌 보면은 아직 그 박스권 상단에 좀 갇혀 있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 강세, 10% 넘게 강세를 좀 보이다가 약간 좀 상승폭을 좀 주춤하고 있는데 저도 정의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도 전투주에서 그 HM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HM 관련된 부분들. HM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뭐 흠슬라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인데 주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직 그 뭐 3만 원 선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오늘도 약간 3만 원 근처까지 했는데 오늘 그 해운주들이 BDI 지수 상승도 있지만 추가적인 또 호재거리가 나온 게 어제 이제 새로운 또 신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정책으로도 엮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지명자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해운 산업을 새롭게 신사업으로 구축해서 육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선까지도 같이 좀 더불어서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BDI 지수가 사실은 바닥 찍고 올라온 부분들은 한 달 전부터 지속됐던 게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여기다 플러스 정책 모멘텀까지 붙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지금 해운주 자체는 저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장에서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스타버크 캐리어스나 이글버크 시핑 같은 뭐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벌크임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추가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해운주는 매니저님 그 혹시 해운주 중에서 매니저님이 보시는 관점 중에서 가장 탑픽 뭔가 원픽?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매니저님께서 보시는 쪽에서는 이 종목이 앞으로 대장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HMM을 얘기했는데 저는 HMM과 대한해운을 얘기하고 싶은데 펜오션은 이제 PR이 6 정도 됩니다. 네. 6, 7 정도 되고 이제 대한해운이 PR이 3입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이 이제 PR 2.7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HMM도 PR이 2.70인데 문제는 이제 6억 주나 되는 지금 현재 5억 주거든 주식이.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소각을 하거나 이러면 왜냐하면 6억 주를 상장해 버리면 지금 현재 시총이 14조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반토막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매각을 하려면 너무 많은 주식수가 되면 사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유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 물량 소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격에서 더블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아마 추가적으로 HMM을 매각하기 위해서 정부 한다 그러면 해양 강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금 HMM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매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여기서 팁을 좀 한번 우리 시청자분 드리면 원래 이제 H&M이 탑이긴 하죠. 한진해운이 파산하고서 반사수혜를 같이 받았던 부분도 있지만 대한해운과 펜오션 이렇게 KS 해운이 있는데 이제 두 종목 펜오션과 대한해운이 이제 투톱인데 대한해운이 최근에 올라갔던 배경들이 최근에 이 회사가 상당히 보수적인 선상 운영을 했던 회사입니다. 선박 운영. 근데 펜오션이 원래 이제 공격적이었는데 최근 펜오션이 좀 주춤하면서 대한해운의 선박의 선사를 늘리면서 공격적인 운용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실적이 증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대한해운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사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오버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H에는 무거울 수도 있는 점도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고 해운주를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정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해봤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정으로 주셨고 또 원픽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다름 아닌 오전장의 주인공이었던 플라스틱주에 대해서 제가 네.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친환경 플라스틱,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 받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또 그 다음 코너를 위해서 화들짝 두 분 다 이렇게 불을 꺼주셨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님, 이 러시아 제재와 또 정책 모멘텀까지 받고 있는 플라스틱주 지금이라도 오늘의 추세에 올라타야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네.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반이시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오. 저는 오히려 매니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조기준 매니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런 쪽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건 약간 좀 어찌 보면 두더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 뭐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 전쟁 관련 원자재 관련주다 보니까 요거는 뭐 저보다 업력이 기신 또 우리 선배님이신 조기준 매니저님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 질문을 받고 도대체 뭐라 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두드려봤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이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썩는 플라스틱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현재 올라와 있는 600억짜리 회사는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LG화학과 효성 TNC, SKC, SK케미칼, 롯데케미칼, 그다음 이제 대상 휴비스,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만이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맞습니다. 전부터 네. 그래서 LG화학, 효성 TNC라든가 SKC에서는 이미 이제 폐성능 플라스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외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주식과 플라스틱 관련 주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늘 테마성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없어 보이지 않냐 싶어서 추경 매수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네, 단순 테마성이라 추경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라고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니저님 네. 따로 대안주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친환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플라스틱을 벗어나서 그럼 대안주가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추천 종목 있으시면 이렇게 슬쩍 힌트 좀 주세요. 근데 아까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대안주를. 오. 일반적인 석유화학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친환경 사업들을 계속해서 캐파 증설을 이미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주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캐파를 증설해놓고 당장의 실적이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뒤에 실적이 증진되는 걸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약간 이 코오롱 뭐 플라스틱도 그렇고 뭐 에코 플라스틱도 약간 좀 이제 품절주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 이런 나쁜 세력들이 좀 가지고 놀기 좀 편한 종목들 중에 하나라서 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테마는 좀 테마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반을 들면서 오늘 상승은 좀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적보다는 또 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양하자 그런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볼 네. 텐데요. 바로 오늘 또 시장에서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인데요. 일단 리오프닝, 이 탈마스크 효과 톡톡하게 보고 있고 뭐 수출 호조 기대감에 오늘은 그 의료 크게 뭐 GMP 이렇게 건설 업체 이제 완공했다라는 중공 네. 소식으로 함께 모멘텀 받아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담아도 될까요, 매니저님? 두 분께 한번 진짜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제가 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의외로 두 분 다 담아도 된다라고 보셨어요. 조 매니저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왜 담아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과는 약간은 괴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네? 우리가 탈 마스크를 해서 지금 현재 수출 의료기기인데 최근에 이제 수출 의료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클래시스, 루트로닉 뭐 이런 것들, 이루다, 휴메딕스 이런 것들인데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인데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사실은 의료기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소형주 위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휴젤, 미용 관련해서 휴젤이라는 제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톡스를 지금 수출을 EU에서 허가 나 있고 중국에서 허가 나 있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허가되고 있는 휴젤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위의 보톡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기업이라든가 물론 대용제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휴젤, 대용제약, 메디톡스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클래시스, 제이시스 케미칼, 루트로닉 뭐 이런 종목들은 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매수 구간에서 봐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휴재를 필두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네. 신 매니저님께서는 왜 정을 해주셨나요? 저는 약간 좀 다른 게 일시적 정, 일시적인. 일시적 정. 네, 일시적 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은 일시적인 소비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전투주에서도 하나투어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일시적인 회복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당연히 좋죠. 예, 당연히 좋은데 주가 자체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시작해서 누트로닉 같은 이제 대형 그 종목들도 시총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뭐 1조 단위까지 가까이 갔던 종목도 많고 넘어갔던 종목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서 탈마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지금 선반영됐던 주가의 흐름은 좀 저는 보이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실외 마스크는 이제 탈 마스크는 됐지만은 실내는 아직 접근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또 이제 회의를 또 진행해서 또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탈 마스크가 이제 실내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저는 조금 추가적인 부분들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미국,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있는데 이 매출이 지금 좀 감소할 수 있다는 또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의료기기보다는 사실은 아까 미용 관련해서 휴젤과 더불어 이제 대웅제약과 네.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게 차트상으로 LG 생활건강 화장품 이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맥스까지 해서 이제 4개 정도를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지금 현재 차트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중소형 단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대형 단에서 LG 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주식이 실적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탈 마스크에 가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요 종목을 대안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정이었지만 이유가 사뭇 달랐다라는 게 좀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저도 방금 들었는데 네네. 화장품은 제가 빼먹었네요.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화장품에. 파일을 넓히면 화장품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뭐 화장품에 대한 매출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거는 워낙 글로벌 원료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만약 여기서 실적이 선방해 주는 가운데에서 중국까지 봉쇄가 만약 풀리면은 시즌 폭발하죠. 퍼포먼스가 뭐 폭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미용기기만 생각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화장품 보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딱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의료기기보다는 이미 상승하고 있는 시총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용 관련해서 탈 마스크 효과로 해서 화장품과 그 다음에 이제 휴젤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톡스 관련 종목까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톡스 뭐 화장품까지 두 분께서 시야를 너무 넓혀줘서 오히려 접근이 더 어려워진 게 원픽 종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필승 종목도 중요하지만 요 화장품주 담을 수 있는 원픽 종목 조 매니저님 하나 힌트 주신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휴젤하고 코스맥스 두 종목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젤하고 코스맥스. 네네. 제가 그 힌트 한번 제 포트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신 매니저님 혹시 주실 힌트 있을까요? 저는 단기로 접근할 거면 제이시스 메디칼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단기에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다리는 그러니까요. 종목 중에 하나죠. 매니저님?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6월부터 이제 그 이제 하늘길이 열리고 이제 그 네. 가장 수혜주가 어떤 종목일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LCC 중에 가장 높은 일본 동남아 노선 조밀이 가장 1위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LCC 중에 제주항공이 비행기가 39대고요. 2위가 TA가 30대입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이 25대, 진에어가 25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주항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동남아, 일본 근데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하늘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본 하늘길이 수혜주가 대한항공 다음으로 높습니다. 16%, 대한항공이 20%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항공이 16%로 아시아나를 제치고 2위의 노선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회사는 지금 이제 단일 기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기종이 여러 개인데 여기는 737 단일 기종이고요. 지금 39대 1위 이긴 회사이고요. 그래서 하늘길을 열었을 때 가장 수혜주고 또 대기업 애경그룹에 탄탄한 대주주가 있고 오늘길에 이제 UAM을 진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UAM을 대기업들과 진출 선언했고 그다음에 애경그룹이라는 탄탄한 대주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어제자로 1,500억 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 확보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주식은 앞으로 하늘길이 열리면 LCC 회사 중에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제주항공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이제 2만 원에서 2만 1,000원까지 매수하고 흥국증권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27,000원 제시했는데 저는 단기로 25,000원, 중기로 3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재료가 많은 제주항공 리오프닝주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리오프닝주는
앵커님께서도 어제 신 매니저님께서는 네. 하나투어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항공주에 대한 혹시 추가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제가 어찌 감히 그걸 코멘트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저도 이제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이제 올라가는 쪽을 이제 우리가 뭔가 추격 매수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좀 남들이 좀 관심 없을 때 지금 사실 딱 2달 전만 해도 위드 코로나 한다고 리오프닝 많이 얘기하다가 최근 한 달 동안 리오프닝이 많이 옆으로 누우니까 얘기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죠. 어제 하나 투어를 좀 이제 밸류콜 의견 드리고 또 우리 조 매니저님께서 제주항공 또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저도 굉장히 가고 싶어요. 일본 노선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봤을 때 저도 오히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는 조금 이제 중소형 제주항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도 뭐 이것도 정반합인가요? 정으로 해야 되나? 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필승 종목까지 정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의 필승 종목은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이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을 조금 이제 매니저님께서 좀 자세하게 또 잘 알고 계시고 워낙 또 코로나 전에 여기저기도 많이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부분들 투자 전략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4시부터 5시까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매경 홈페이지 내에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조기준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제주항공 그 외에도 이제 TA 항공이나 뭐 다른 항공주들도 같이 이제 매수 구간인지 한번 찾아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아까 휴젤이라든가 다른 화장품주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튜브에다가 여러분들 장 종료하고 나서 4시죠? 매니저님? 네, 내십니다. 네, 4시에 너튜브에다가 MBN골 조기준을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 전망은 원래 이제 두 분이서 해야 되는데 둘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정성원 아나운서까지 합류해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